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43만원입니다. 743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8만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19년 2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를 쭉 한번 아들하고 같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이때 이제 유튜브 할 때, 제가 뭔가 잘해서 뭔가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아직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그럼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복귀가 자동으로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제 계좌를 이렇게 오픈해서 다 보여준다는 얘기는 매매할 때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손실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압박감을 더 느끼면서 좀 처절한 반성 뭐 이런 차원에서 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금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866만 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됐던 이유는 최초에 시작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마트 할 때였는데요. 이제 마트 일하면서 가게 나가기 전에 그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계속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를 예상하고 매수해 놓고 그 물건 하러 가고 가게 출근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부업 관점으로 했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4월 달에 제가 마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식에 전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생활비를 벌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식으로 전업 투자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그때도 제가 하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가지고 통장에 인출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370만 원을 인출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원래 제 계획은 인출해놓은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럼 여기다 370만 원을 합치면 370이면 1236만 원 정도 되겠죠. 1236만 원 이걸로 전업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빼놨는 돈을 다시 집어넣는 게 어디느냐 이렇게 낙장 불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절대 다시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쟁하다가 그러면 370만 원으로 1,000만 원 갚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출해놨던 370만 원을 집사람에게 돌려주고 1,000만 원 빌렸는데 370만 원으로 갚은 겁니다. 갚고 남아있는 그 당시 계좌에 있었던 돈이 86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업 1년 가까이 해가지고 큰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3월 12일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식이 좀 주고 왜냐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업을 하고 이렇게 투잡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1,143만 원이니까요. 대충 합쳐보면 1,000만 원을 최초에 출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70만 원 인출했으니까요. 370을 합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최초 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중간에 370만 원 인출했던 것까지 다 끼워 넣어서 합쳐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까먹진 않았으니까요. 나름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좀 프로 건성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할 때 이 투자 원칙 말씀드릴 때 그 일주일 동안 뭔가 해보고 나름대로 방법이 찾아지면 금요일쯤에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하고 나서 오늘 든 생각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프로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오늘은 좀 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들지 말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특별하게 급락하는 날만 아니라면 그 시장이 좀 안 좋은 날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 착실하게 찾아서 매매를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마인드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익이 나긴 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다른 뭐 구체한 이런 설명 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왜 이 종목을 선택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 부분만 그냥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다 보여드림으로 해서 그걸 응용해서 각자만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본인 투자 방식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밤에 미정시가 물가지표가 소비자 물가가 5%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예상치가 4.7%였고 5%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해서 나스닥이 급락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물가 급등에도 정시는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고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물가가 좀 높긴 한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멘트를 했는데 그걸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높긴 하지만 이건 기저효과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물가가 낮았다가 지금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몰려가지고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을 못 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 자동차 부품을 못 구해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억수로 비싸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뭐 금리 인상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투자자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높게 나왔지만 금리 인상을 당장 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넘어왔다. 급등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뭐 맞추지도 못하는 거 자꾸 오른다 내린다 해보면 뭐 별 거 없는 것 같고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찌끔 오르고 찌끔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큰 영향 없다 이런 정도로 지수가 급락할 때나 급등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적당히 뭐 대충 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너무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 초반에 이 화면 띄워놓고, 여기서 오늘은 마이너스 7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메인 화면에 플러스 2만원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마이너스 7만원으로 해서 방송을 하다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부분에 방송 끝날 즈음에 뒤에 보시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T플렉스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마이너스 7만 원이었는데 티플렉스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라 M&D 100만 원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요. 방송하면서 티플렉스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꾸 중국을 압박을 가하니까 그렇게 압박을 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제재에 대해서 그걸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히토류 이렇게 연결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티플렉스가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제가 방송하는 고즈음에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 동국 안에서 이런 순으로 6%, 4%, 뭐 2%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다가 중간에 방송 멈춰놓고 상한가에서 팔겠습니다 하고 제가 팔았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9.9 몇 프로니까 거의 한 9만 원대 벌었죠.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7만 원에서 플러스 2만 원으로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았었고요. 팔았던 이유는 그 뉴스가 미중 간의 갈등을 바로 이야기하는 뉴스는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제재를 했을 경우에 반격하는 쪽이지 미국하고 한판 붙겠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뉴스 가지고 히토류가 올라갈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 끝부분을 그 얘기했죠. 이거 시간의 상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한가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 풀렸습니다. 풀려갖고 한 5%, 6% 정도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내려올 줄은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간 게 좀 오바였거든요. 이게 그 뉴스가 이렇게 급등할 뉴스가 아니었는데, 세력들이 이제 그 뉴스를 빌미로서 땡겨 올린 것 같아요. 이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봉봉인데요. 여기 걸려들면 거의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진짜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여기에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엠텍에서 한번 당했었고요. 잘 나오지도 않는다. 지나가 버려갖고 쫙 올라갔다 빠지는 거예요. 이 30분봉으로 이거요. 쫙 올라갔다 5분봉으로 보면 5분봉으로 쫙 올라갔다가 다음 5분봉에 5분 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쭉 흘러버리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어제 했을 때 알루코도 그랬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제가 당했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산 게 아니고 여기 가지고 있었는데 기분 좋았다가 꽝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밀리면 이 그림 보시면 5분상 만에 쫙 올라갔다가 다시 그 다음 5분 동안에 이만큼 빠져갖고 흘러내려 버리죠. 그럼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기쯤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벌어놓은 거 까먹으니까 왠지 되게 손해본 것 같은 흘러내려버리고 나면 이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서서히 돌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린 사람을 다 털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흐름이 상당히 걸리면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이건 이럴 때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공식은 없는데 대체로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려오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잡고 싶었던 금액이 5,910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히토류 뉴스 이전에 얘는 원전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위치가 앞쪽에 있는 최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위에서 물린 사람 빼고는 지금 다 수익권이라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또 시간에서 뉴스 하나 뜨는 바람에 쭉 올라갔다가 밀리는 현상이 나와서 모양이 좀 안 좋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가길래 이건 내려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고 줄을 여기 꺼놓고 여기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싶고 4,910원에다가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주문 넣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됐어요. 티플렉스 4,910원에 제가 사고 싶은 가격에 주문 넣어놨는데 여기 내려와서 사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러길래 이거 역시 잘 샀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가 없었더라면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흘러갔을 거를 괜히 뉴스 나오는 바람에
뛰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어제보다 5원 오른 상황이죠. 그 가격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잡아가지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오늘 손실은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거의 한 5% 손실 났죠. 46,000원 마이너스인데요. 어쨌거나 이 종목은 그런 관점으로 가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그 10%대 팔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 한 요 정도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너무 일찍 샀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나라 M&D는 얘는 그 좋게 봅니다. 지금 그 뉴스가 나쁘지 않은 뉴스였기 때문에 이 꼬리 달고 눌린 이때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눌렸는데 이게 밑으로 안 흘러내리고 횡보하는 걸로 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 가져가자고 말씀드렸는데 100만원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수익에서 조금 더 나라 M&D 이제 한 2.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안 건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씩 돈이 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어제 두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입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거. 일단은 상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도 오늘 또 상신 브레이크 전에 이거 있네요. 시그네틱스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시그네틱스를 1875원에 잡았습니다. 1875원이니까 요 주권은 요 자리 여기쯤에서 그 잡았습니다. 요거 올라갔다 요쯤에서 잡았을 것 같아요. 1875원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을 때 왜 잡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그 아침에 시작했을 때 얘가 조금 5분봉으로 보시면 좀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그 제가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대유 플러스 이 종목 급등했을 때 저희 구독자분 중에 상당히 실력 있으신 분이 저한테 종목 문의를 네 종목인가 그때 하셨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모았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문의했을 때가 대충 이 정도쯤이니까 6개월 정도면 여기서 모았다는 얘기죠. 대우 플러스 800원 900원 할 때 모으신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니까 금액이 꽤 됐을 겁니다. 몇 천만 원씩 사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급등하고 상한가 들어갔길래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문의 주실 때 여기에 이 종목이 같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충 이때쯤 문의 주셨는데 6개월이면 뒤로 당겨보면 대충 또 이 동전주일 때 사셨죠.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여기 올라왔길래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때 이분 가지신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저는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면 실적을 보거든요.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적자 보고 있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설고 있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문의 주실 때가 여기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평소에 이 종목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찾아봤습니다. 다시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했죠. 얘가 이렇게까지 여기 온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는 여기가 이게 왜 또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그걸 봐야 되겠죠. 뭐 하는 회선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상당히 각광받고 있죠. 그 기대감으로 여기서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참 뉴스 많이 떴었죠. 계속 자동차에도 뭐 모자라고 어쩌고 하면서 그때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돌아서는 시점이었죠. 그 전에 적자 보고 있다가 돌아서는 시점이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그 뉴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 회사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떠버린 거고,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들어간 이유는, 그럼 다시 올라가면 뭐가 좋아졌을까 싶었었는지 다시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이 1,0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5,500만 주에다가 유동 물량도 많고 이런 건 다 많지만, 그만큼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근데 실적을 봤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그동안 이렇게 적자 보고 있던 회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대단한 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 유망한데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졌구나로 이제 그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때 이만큼 올랐는데 이 4분기 때보다 그 매출은 뭐 비슷하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아주 좋아졌죠. 이때는 순이익이 뭐 마이너스 20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뭐 다른 쪽에 그 뭐 빚을 갚았던 어떤 돈이 좀 나갔다 이랬는데 이제 플러스 딱 나오니까 이거 턴어라운드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 뭐 유보율이 많지는 않지만 부채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잡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오르길래 제가 그 아까 얼마 잡았다 했죠? 이 방송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 했던 걸 그대로 1875원에 여기서 그 잡았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약간 내려올 때 다시 또 잡았을 거예요. 1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1850원에 1875원에 잡고 그 다음 요렇게 내려올 때 1850원에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래서 1850원에 다시 100만원 잡고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잡고 나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쫙 올라가길래 드디어 걸렸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앞쪽에는 저항대를 뚫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오늘 날아가는 분위기다 생각하고 이제 대박이다고 딱 생각했는데 이걸 또 요런 형태 있죠. 쫙 끌어올려 놓고 다시 되돌려 버리는 거. 요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요즘은 겁나가지고 일단 조금 팔아버립니다. 찜찜하면 1875원에 잡았다가 1850원 잡았다가 1870원에 다시 100만원치를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다 여기 내려왔을 때 1870원에 이거 잠다면 또 이 흘러내려버리면 꽝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거의 잡아놓은 가격 정도 선에서 100만원치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더 잡았어요. 100만원치를 1855원에 다시 잡았습니다. 1850원 그때는 이제 여기쯤이 되겠죠. 여기쯤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릴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흘러내리면 밑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흘러내리고 결국은 돌리길래 여기쯤에서 1855원에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잡았는데 마지막에 운 좋게 땡겨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오늘 수익이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시그네틱스가 지금 한 8만원 정도 플러스 났죠. 그래서 요게 오늘 수익의 주된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 작정하고 땡겨 올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물린 사람들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시장 상황만 좋다면 요 그림이면 위로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제가 잡았던 게 상신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아까울 뻔했는데 일단요. 요즘 꼬리 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왜 잡았냐면 오늘 쭉 이렇게 테마 쪽으로 쭉 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 쪽이 2차전지, 수소차 관련해서 어제 뉴스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현대자동차하고 뭐 하여튼 오너들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뭐 힘을 합쳤대나 어쨌든 하면서 오너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사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회사 사장하고 뭐 이쪽 관계되는 사람들 모여 갖고 협의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수소차 관련한 주들이 동화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쭉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꼬리로 말아버렸죠. 이거 진짜 요즘 좀 문제입니다. 올려놓고 털어먹고 빠지는 이게 시장이 불안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세력이 확실하게 못 땡겨 올리고 어느 정도 땡겨 올리면 여기서 팔아갖고 그냥 빠져버리는 자신감이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괜찮았고 자동차 관련주도 나름 뭐 좀 더석더석거리는 게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뭔가를 쭉해서 모아봤는데요. 모아보니까 이제 일봉을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죠. 구형테크가 오늘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구형테크는 이때 기아차에서 애플 차 생산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구형테크가 움직였고, 그 다음 아진산업 이런 쪽도 움직였고, 대원강업은 올라가다 꼬리 달고 지금
이제 말려버렸고 대충. 근데 구형테크가 올라가는데 이 구형테크 쪽으로 실적을 봤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뭐 특별하게 잘 나가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부채 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이게 대장으로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치고 올라가겠다 싶어서 예전에 구형테크 막 올라갈 때 뒤에 따라갔던 게 뭐냐면 상신 브레이크였거든요. 이 보시면 구형테크 따라가는데 얘가 부대장으로 2등으로 따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따라갔었기 때문에 얘가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 얘가 실적이 나름 괜찮았어요. 이거 지금 그 1분기 때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약에 그 4분기 동안 계속 나온다면 한 120억대 그 이전 수준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괜찮고 부채 비율 유보율에도 유보율도 괜찮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구형테크보다 더 나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얘를 잡자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요. 5,185원에 잡았습니다. 5,185원이니까 5,185원. 이거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5,185원이니까 대충 한 이때쯤 잡았을 것 같아요. 이 잡고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길래 아무리 봐도 이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 빼보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고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전일 거래량이 90만 주인가 그랬는데 30만 주 정도밖에 거래량도 별로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길래 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는 건데 왜 이게 못 올라가지 그러고 이제 지켜봤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당겨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하면 안 되니까 쭉 끌어내릴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상신 브레이크를 5,540원에 일부를 팔은 겁니다. 5,540원이니까 대충 여기 쫙 올라갈 때 이제 이 정도는 일단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팔자 해갖고 일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진짜로 이게 슬금슬금 내려오더니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똑같은 현상이 떠났죠. 쫙 끌어올렸다가 원래대로 원위치한 거. 이게 원위치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물렸던 사람들이 손절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5분 만에 올라갔다가 5분 10분 만에 한 15분 만에 지금 다시 내려버렸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몸 팔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박감을 느끼죠. 물렸는데 저같이 이제 여기서 잡은 사람은 여기 와도 별로 압박감을 안 느끼는데 여기서 잡은 사람은 상당한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참 쫙 또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그나마 들어올리는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종가 때 툭 떨어져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날 뻔 했는데 종가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상신 브레이크도 2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200만원 잡았다가 50만원을 여기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5,540원에 제가 팔았던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쯤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내려올 때 이거 놔두면 또 이 모양 난다 싶어 갖고 그래서 200만원 잡았다가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요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실 난 것 같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놨기 때문에 거의 뭐 본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은 이유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시장만 좋아진다면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꼬리 다는 이것 때문에 위에 물린 사람 때문에 눌린 거지 결코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구형테크라든가 아진산업 이런 자동차 관련주를 봤을 때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전기차 여튼 그 중요하답니다. 브레이크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브레이크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 타이어도 중요하다 그런 것 같고 자우지간 그랬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요즘 뭐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뉴스가 많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나마 이제 분봉상으로 급등할 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도 많이 당해갖고 특히나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꺾이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쫙 올라갔다가 꺾이면 사람들이 하도 당해놓으니까 내려온다 싶으면 그냥 이유 없이 따라온 사람들은 꺾이면 이유 없이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 왜 좋은지에 대한 생각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쫙 끌어올리니까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들어왔는데 꺾이면 아 이거 물렸구나 생각하고 이 뒤도 안 들어보고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트는 힘으로 순식간에 다시 되돌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이제 이 회사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좀 보더라도 이건 뭐 자동차가 대세다. 그럼 자동차에 브레이크 안 달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자동차가 좋아지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뭐 50만원치 이익 실현해놨으니까 때려주기도 그냥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150만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면도 했고 시그네틱스 했고 티플렉스 물려서 지금 했고 상신 브레이크 했고요. 그 다음 이차 안불인데요. 이건 그 뒷부분에 매수했습니다. 얼마에 매수했냐면 29,350원에 제가 매수한 이유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침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5분봉입니다. 계속 밀려가 힘 못 쓰다가 29,350원 제가 여기쯤에서 샀습니다. 이거 뒤로 내려가는 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수한 이유는 그 백신 접종이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코로나 추세를 보면 수요일 목요일이 피크입니다. 600명대 나오고요. 그 다음 금요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556명 나왔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 줍니다. 400명대 나올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400명대. 지금 만약에 백신 접종을 좀 했기 때문에 운 좋으면 300명대 밑으로도 내려갈 것 같고 정말 운 좋으면 200명대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인도발 변이발에서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대세는 못 거스른다.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백신 접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백신을 맞아야만 할 것 같은 겁나지만 안 맞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5천만 명인가 그렇죠. 그러면 백신 접종 잡고 하면 확진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 비춰봤을 때 이제는 이 패턴에서 그러니까 주말에 400명대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날 600명대 이 패턴에서 한 200명 정도를 확 빼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한 400명대 그 다음 주말에 한 200~300명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진핑 방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방한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확진자 시진핑 방한하겠다는 말만 나오면 코로나 확진자가 확 불어나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죠. 근데 진짜 확진자가 줄어들면 중국은 지금 15명이 16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한 200명대로 정도 줄어들면 그냥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방안 뜨면 얘가 대장이니까 날아가지 않을까. 제가 이걸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면 화장품 관련주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잉그루드랩하고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클리오하고 이찬불 이렇게 잡았다가 어제 다 팔아버렸죠. 왠지 좀 뭐 하여튼 어제 방송할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저래해서 불안해서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잡자고 생각하고 계속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계속 고민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찬불이 제일 나을 것 같다. 뭐 다른 거 다 떠났어. 월봉 봤을 때 바닥 다지고 돌리는 것 같고 이게 최고치가 9만원대니까요. 이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뭐 한 6만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방안은 꼭 안 하더라도 중국 쪽에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다 하니까 여기서 돌리면 급등하지 않을까. 이건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 다 밀리는데 이차한불이 그나마 선망했죠. 클리오하고 이차한불 둘 중에 고민하다가 이차한불이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일단 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차한불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태경 BK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태경 케미칼 모회사가 태경 BK죠. 태경 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고 태경 BK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동물량 1,400만 주니까 괜찮죠. 이 회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금속 광물 광산업 해가지고 석회 제조 산업 폐기물 재생 처리업 대충 이거 읽어보면 지금 뭐 그쪽하고 많이 연상이 되죠. 탄소 중립하고 좀 연결이 돼 보이죠. 그리고
탄산가스 사업, 휴게소 운영업 부문인데 뭐 휴게소 운영업은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석회 제품은 주로 철강, 건축 자재, 환경오염 방지업계 등에 납품하고 있음 했는데, 이 다 지금 철강도 괜찮고 건축 자재도 괜찮고 다 괜찮죠. 그럼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강 생산할 때 이 그 석회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 건축 자재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건설 관리주도 좋고 철강 관련 회사도 다 좋죠. 그러면 얘도 이제 뒤에 후발주가 따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탁월하게 뭐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작년에도 무난했는데 올해도 지금 1분기 때도 무난하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채 비율 유벌도 괜찮아 보이고, 가격이 일단 뭐 4,900원 정도면 저렴해 보이고, 요 며칠 때 계속 봤는데 요게 안 내려가고 계속 한번 위로 한번 쏠려고 지금 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코브라가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딱 또아리 틀고 이렇게 움츠리는 듯한, 그래서 팍 위로 쏠 것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원래 자기가 산 종목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또 뭐 탄소 중립에서 탄소 포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도 있긴 한데 그건 돼봐야 하는 거고요. 탄소 포집한 무슨 기술 뭐 이거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뉴스 한번 뜨면 또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되면 요것도 뭐 한번,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 저항대라고 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려 맞고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면 5,000원대를 넘어가서 이 정도 선을 넘어선다면 뚫으면 네 번째는 뚫는다는 공식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면 날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종가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남은 돈이 많이 없어서 지금 대충 요 정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잡았고요. 제가 했던 걸 비교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참고만 하시고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게 있었죠. 국민의힘 정치 관련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오늘 얘가 영향을 좀 줬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에도 시장에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이 조금 이런 현상이 좀 생겼어요. 이거 꼬리쭉 다는 거 있죠. 아까 분봉상으로 이 현상이 제 느낌에 이 상신 브레이크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 타이밍이었나? 얘는 아니에요. 얘는 그 뒷타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매수하다가 이준석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확 하면 이거 파고 저쪽으로 가죠. 왜냐면 단단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에 승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 봤을 때가 여기입니다. 이때가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거 한번 좀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대상이죠. 이준석 관련주는 크게 제가 알기로는 삼보산업하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부친께서 관계되는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그 다음에 넥스트아이, 그 다음에 YBM넷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여기다 그것도 있죠. 코로나 생각나는데 말 안 나오면 찝찝하죠. 대성창투 이렇게 있었는데 대성창투는 뭐 별로 못 따라왔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얘는 조금 사입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세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보산업, 넥스타이, YBM넷이고, 제가 봤을 때 삼보산업이 가장 대장이었다고 봅니다. 이거 가덕도 신공항 할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분 뉴스 끝나고 나서 이만큼 털었죠. 그리고 빌빌거리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간 게 이준석 효과로 올라간 겁니다. 이준석 대표 부친이 뭐 또 관계된 회사였다 해갖고 그걸로 해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미리 좀 빠졌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끌어올린 사람들이 좀 정리를 했었고, 중요한 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재료 노출로 봤습니다. 쭉 올리다가 발표도 안 났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것 같고요. 이거 왜냐면 세력들이 그냥 던지면 쭉 내려가면 뉴스 안 받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 것 같다 싶어 그냥 무조건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단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당대표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봐야지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빠지면 내가 모르는 무슨 뉴스가 나왔는갑다. 이미 정보가 누출됐는갑다. 그래서 이준석 떨어졌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시 막 동반하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때 파는 사람들 심리를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확 빠졌는데 그때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전에 벌써 한번 뉴스는 다 떴어요. 단지 제가 YTN 보고 있을 때
국민의힘 그 당직자가 그 사람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 대표는 뭐 나경원 후보 몇 프로 뭐 몇 프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 이 말 딱 떨어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 요 줄이었군요. 자, 그래서 발표 딱 나고 나서 올릴까 내릴까 막 고민하다가 한참 망설이다가 그다음 본격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버렸죠. 그래서 이건 재료 노출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건 끝났다 하고 던져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그 매수세가 딴 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쪽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준석 시대는 갔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를 추적해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이건 재료 노출이 맞습니다. 당대표를 뽑았는데 또 뽑진 않죠. 그래서 이미 이 재료는 끝났고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대통령 후보를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헌법에 그 법에 40세 이상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0세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대통령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셔야 돼요. 40세 밑으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36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해갖고 지금 미리 사고 있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료 노출이 맞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대표로 돼가지고 러닝메이트 뭐 이런 관점으로 그 대통령 후보를 뭐 어떻게 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료 노출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큰 흐름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 인출해 놨는데요. 이걸 이자도 안 주는데 통장에 넣어 놓는 것도 또 좀 무의미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그 장기 투자 그러긴 좀 그렇고 좀 중기 투자로 이게 2천만원 모일 때까지 계속 이제 이게 그 또한 900만원 넘어가면 200만원 또 이렇게 뺄 겁니다. 계속 빼갖고 여기 1000만원 모아서 합쳐서 2천만원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투자금 2천만원으로 배팅을 다시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통장에 빼놓은 돈을 그냥 나오니까 이자도 얼마 안 주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 1000만원 모일 때까지 그냥 통장에 넣어놓지 말고 이걸 괜찮지 싶은 종목을 길게 보는 관점으로 한 매수해 놓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로 종목을 사자 해가지고 오늘 200만원이 지금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11일이죠. 기한 돼갖고 200만원 일단 옮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 종목을 샀습니다. 100만원씩 두 종목. 그 다음 13일 되면 또 200만원 옮겨가지고 100만원씩 두 종목 해갖고 100만원씩 네 종목을 살 겁니다. 그래서 샀는 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팔고 그냥 그 통장에 넣어놨다는 생각으로 일반 통장에 예금해놨다는 관점으로 그냥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뭐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차 환불 100만원치 샀고요. 이건 시진핑 방한 이 부분이 그 코로나가 진정되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2, 3개월 내에는 9월달까지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9월달 정도 되면 그 집단 면역인가 뭔가 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9월쯤 되면 그 확진자가 한 100명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시진핑 방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시진핑 방한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차 환불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다른 거 뭐 잡을까 막 보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이 딱 보였는데요. 계속 빠져가지고 다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6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원이면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고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 종목 쪽은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제가 괜찮게 보는 회사가 셀트리온입니다. 얘를 좋게 보는 이유는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적 보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보시면 매출액이 2,300억에 영업이익이 23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10%나 나오죠. 당기순이익도 200억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회사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바이오 종목 쪽은 실적이 하도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HLB 이러면 적자죠 계속. 근데 이런 종목이 3만원대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그 뭐 관절염 치료제 뭐 개발해갖고 임상 3상 통과해버리면 돈방석이 안 는다 이런 관점으로 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그 실적이 나옵니다. 이 셀트리온이죠. 1조 8천억 매출에 7천억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이 5천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죠. 대단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26만 5천 원인데 셀트리온은 제약은 그만큼은 안 나오지만 2천억대에 200억 매출에 순이익이 200억이니까 그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뭔가 하고 있으니까 뭐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이 빠졌다 싶어서 그냥 이 정도면 좀 길게 보고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는 제가 취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기 관점으로는 한번 넣어보자 이래서 오늘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뭐 시세 확인 안 하고 뭐 아주 돌발 악재 같은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보고, 아니면 그냥 기념으로 간직하겠습니다. 100만원씩 두 종목. 그 다음 그 13일 날 200만원 더 그 적금 넣어놓은 거 그냥 끝나면 100만원 100만원에서 두 종목을 더 넣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로 400만원, 이거는 그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두는, 이 제 계좌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이건 저 따로 폰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아들한테 얼마에 사도 이래 갖고 아들이 대신 이제 매수해 줬기 때문에 제가 팔 줄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쪽 화면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좀 길었는데요. 앞으로 좀 프로 건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뭔가, 그러니까 뭐 조급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전문가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잃더라도 좀 뽀대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방송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